안녕하세요. 오튼교 김정민입니다. 5박 6일간의 스타리아 캠퍼 캠핑을 끝냈습니다. 캠퍼 4 모델이고요. 11인승이죠. 4인승입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캠퍼 11은 4,950만원 정도 됩니다. 옵션이 한 600만원 정도. 그럼 한 5,500만원? 5,600만원? 뭐 그 선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승합차와 캠퍼의 조합이니까 캠퍼 쪽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캠핑카 기능은 침상 아래쪽에 평탄화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보조 배터리 정도 장착할 수 있고, 캠핑 패키지, 어닝 같은 거 장착할 수 있고요. 팝업 텐트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캠핑에서 실내 공간을 최대한 생활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구조가 조금 변경이 되어 있고, 위쪽을 잠자리 공간으로 해서 아래 둘, 위에 둘. 위에 둘은 어린 자녀 같이 이용을 하면 딱 적합한 공간이고, 성인 남성 둘은 약간 좀 불편합니다. 똑바로 누워서 둘은 누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차폭이 거의 2m 정도 되는데, 위쪽으로 가면서 약간 지붕이 좁아지죠. 그리고 그 지붕 안쪽으로 텐트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m 살짝 안 되는. 그러니까 둘이 누우면은, 그냥 반드시 누우면은 뭐 딱 맞는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같으면 별 문제 없고요. 남성 둘이면 분위기가 상당히 야릇한. 그래서 어차피 뭐 잠깐 잔다 그런 정도면은 팝업 텐트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 혼자 이용하는 게 제일 좋고, 10살 전후, 뭐 자녀라고 해도 요즘 한 15살, 16살 정도 되면 성인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불편한데, 한 10살 전후의 자녀들과 이용하기에는 딱 좋은 공간이고, 이 캠핑의 그 팝업 텐트가 캠핑의 묘미를 살려주는 진짜 낭만스러운 옵션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용해 보니까 좋네요. 텐트에서 자는 잠을 저는 이제 좀 쪼들리던 시절에 일과 관련해가지고 밖에는 경험을 못해서, 캠핑에서 이렇게 가서 텐트에서 잔다 하는 거를 감성적으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잠자리를 청하고 또 깨어나고 하는데, 이 텐트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를 팝업 텐트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게 높이가 높으니까 거의 뭐 2m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서 보이는 풍경도 상당히 좀 이채롭고요. 캠핑 감성을 느끼기에는 이 팝업 루프 요 텐트만큼 또 괜찮은 게 없구나. 이 매력입니다. 예, 그래서 요 팝업 텐트 요거는 상당히 좀 괜찮았다 느낌이. 그 쿠션 재질의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가로대 같은 탄성을 그 역할을 해주는 나무 가로대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누워보면은 약간 쿠션도 좀 적당하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몰어 눕거나 엎드려 눕거나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두는 공간은 더 위로 올라가 있어서 넉넉했고, 발 쪽으로 이제 좁아지는데, 발 공간도 뭐 그다지 협소하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천 재질, 방수천 재질이, 이거 부실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일단 비 오면은 못 자는 거 아닌가. 그런데 비 오는 날 저희가 올라가서, 마침 마지막 전날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꽤 많이 왔습니다. 뭐 물이 땅에 고일 정도로 많이 왔는데, 비가 들이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연하게 팝업 텐트에서 자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떨어질 위험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엉뚱한 생각도 있었는데, 뭐 그런 염려는 뭐 가로대가 워낙 튼튼하게, 전동으로 움직이는 그 가로대가 워낙 튼튼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서 뭐 전혀 그런 느낌 없었습니다. 혹한을 제외하고서는 꽤 유용하게, 한여름에도 전면, 측면 모기장 있고 또 개방감 있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뭐 자연바람 느끼기도 좋고요. 무더위에도 사용을 가능할 것 같은데, 혹한기에는 조금 난방 시설이 돼 있기는 하나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은요, 2열 시트가 이제 캠퍼4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트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 시트가 주행할 때는 별로 편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인체공학적인 그런 시트 설계가 주행에 최적화되는 시트가 아니라 평탄화, 생활 공간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시트이기 때문에 이거 좀 불편한데, 그래도 이렇게 개조한 시트 치고는 순정 느낌이 나게 잘 하긴 했습니다. 뭐 헤드레스트도 기능 잘 하고요. 다만 이제 요추 부분의 지지가 좀 약하니까 이런 불편이 좀 있습니다. 평탄화 시켰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팝업 루프 공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성 둘이 잘 수는 있는데, 남성 둘이 꽤 사이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 아니면 뭐 부부지간에 더 돈독하게 가까워지게 최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어린 자녀와 딱 좋은 것 같아요. 10살 전후의 어린 자녀, 아들이든 딸이든 둘이 자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미니밴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이 실내 공간, 뭐 스타리아 그 전에 스타렉스도 그렇고요. 공간이 그렇게 좁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또 괜찮았습니다. 물론 제 취향에는 안 맞아요. 저는 이렇게 좁은 공간이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넓은 걸 좋아하는데 저는 모터홈이나 캠핑 트레일러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의 그 캠핑을 통해서 모터홈과 미니밴 캠퍼를 경험해본 그 경험, 짧은 경험으로 판단을 해보건데 이건 나름대로의 장점이 너무나 확실하다. 8,100만 원 정도가 이제 풀옵션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돈 씨에 대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돈이면 차라리 모터홈을 구입하지. 모터홈이 보통 5천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 되죠. 이 모터홈 형태가 워크스루 밴을 개조를 했거나 아니면 업무용 차가 있어요. 이동식 업무차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정식 캠핑카가 아니죠. 그러니까 캠핑카로 등록을 해서 캠핑카로 사용하시면 또 캠핑카인데 원래 제작이 이제 이동식 업무차로 이동식 업무차로 승인을 받는 거고 워크스루 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홈으로 제작이 된 건 아닌데 개조를 해서 워크스루 밴을 캠핑카로 제작해서 캠핑카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비용이 좀 덜 들어요. 가격 자체가 이렇게 높게 형성은 안 돼 있는데 모터홈으로 정식으로 개조가 돼서 구변이 돼서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게 한 5천 정도 되고 비싼 건 1억 5천 뭐 이 정도 됩니다. 호화 캠핑카 말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8천 초반이면은 꽤 괜찮은 모터홈 본거3라든지 그 포토2를 기반으로 한 모터홈을 구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치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가격에 딱 분포식을 맞춰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하시면 안 돼요. 모터홈과 이 미니밴을 활용한 캠퍼는 성격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모터홈은 모든 편의성이 다 주거 편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딱 정박을 해서 올 때까지 그 사이에 내부 공간을 최대한 집처럼 활용하게 불편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모터홈입니다. 그러면 편리한 거주 공간 이외 요소는 다 뭡니까? 다 단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이동수단에서 중요한 요소인 주행 안정감이 정말로 크게 떨어집니다. 제가 캠핑카 리뷰, 특히 이 모터홈 리뷰를 보면서 좀 기대를 했던 게 이 모델은 주행성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주행감이면은 정말 네 훌륭합니다. 뭐 이런 평가들이었는데 포레스트가 주행감이 많이 안 좋은 모터홈인데 이 포레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주행감이 좋다 한들 주행감이 훌륭합니다. 우수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자동차 이동수단의 개념을 잘못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정을 다셔야 돼요. 모터홈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모터홈이 이 정도 주행감이면 크게 불안하지 않고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시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가 가장 적절한 워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모터홈은요,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가 있어요. 위쪽으로 너무 보통 아무리 낮은 것도 2.4m, 2.5m 정도 되고 높은 거는 막 3m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2.9m, 3m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정도 전고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이 차체 중심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차체 중심, 롤센터 간의 모멘텀은 굉장히 여기서 롤이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이거 하부 보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부를 아무리 강하게 보강을 해도 롤은 발생을 하는데 그럼 하부를 이 롤센터, 모멘텀에 그런 고려 없이 무조건 강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롤을 허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전도 현상이 바로 일어나 버리게 되죠. 더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정점을 찾아서 롤 스테프니스를 보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에 가깝게 하더라도 이 롤의 발생은 피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롤을 강하게 이렇게 캠핑카 모터홈을 해버리면은 내부 집기가 금방 파손이 되겠죠. 그리고 잡음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일정 부분 허용을 해주고 충격을 좀 완화를 시켜줘야 주행할 때 여기저기에서 뭐 난리 나는 소리가 안 나는데 이런 부분 감안하다 보면 주행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그러니까 모터홈은 이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가장 최적의 시속 90km에 더 내면은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선회할 때 조향각 제대로 못 잡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터홈의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브레이크가 많이 밀려요. 화물차 운전하신 분들은 익숙한데 승용차 SUV만 하신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아무리 보강을 해도 밀립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제동에 대한 개념을 승용차나 SUV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야 돼요. 더 길게 더 빨리 2배속 이상 여유 있게 브레이크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아래 시선이나 뭐 집기들 난리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지하 주차장은 이제 포기하셔야 돼요, 모터홈은. 지하 주차장이 2.1m에서 2.3m 요 사이입니다. 좀 높은 차고를 지원하는 게 2.3m고요. 보통 2.2m가 표준이고 2.1m로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팝업 텐트, 워크스루프를 개조해서 팝업 텐트로 이렇게 좀 확장이 되는 형태의 모터홈이라면 2.3m까지는 아마 맞추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 이하로는 절대로 이게 안 나옵니다, 모터홈은. 그러면 보통 평균 2.5에서 3m 사이인데 지하 주차장 못 들어가죠. 지하 주차장 못 들어가면 캠핑 이외에 보관할 장소가 없는 분들은 구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집 주변에 그런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지에 갔을 때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뭐 외부 시설을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찾을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야 이거 진짜 애물단지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모터홈 이렇게 캠핑카 형태의 큰 이런 캠핑카들을 또 트레일러도 거기 해당하는데 살 때 기쁘고 팔 땐 더 기쁘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정말 가지고 가서 실내 거주할 때는 그래 이거야 얼마나 편해 집으로 옮겨놓은 것 같잖아. 이것 때문에 나머지를 다 포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모터홈은 완벽하게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니밴 캠퍼는요, 이게 전고가 2095거든요. 2.1m가 살짝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하 주차장이든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도 편하고 이동을 해서 장보기도 좋고 또 그 외에 뭐 캠핑이 아니더라도 일반 이동 수단으로 그냥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뭐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뭐 차를 잠깐 정차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그리고 주행 안정감이 특히 이 미니밴에서 크게 나빠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니밴, 그러니까 스타리아의 승합차와 비교를 하면 여기 살짝 롤이 좀 더 발생을 하고 주변에 그 이런 실내의 편의 장치에서 오는 그런 소음들이 좀 거슬립니다. 이런 소음들이 좀 있네 뭐 이런 정도고 기본적으로 주행 안정감은 수갑차나 이 차나 아주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100에서 110km, 요게 110km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실내 부분에 이런 시선들 때문에 속도 제한을 110으로 이렇게 해놓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놔야 돼요. 뭐 즐거운 여행길 과속해가지고 무리하게 달렸다가 사고가 나면 이게 뭐 행복한 여행길이 뭐 저승길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110km로 여유있게 갔다 여유있게 오시는 정도는 딱 맞아요. 근데 그 110km 한계 속도에 가도 불안한 감이나 뭐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런 느낌의 주행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없다. 그러니까 미니밴 자체의 주행 안전성을 대부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 뭐 공간의 용이성 그리고 또 일반 이동 수단으로 이용할 때 오는 편의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 특히 11인승은 승합차로 평소로 이용하다가 캠핑지 캠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그 편의장치 몇 가지만 포기를 하게 되면 그게 더 유용할 수가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용도가 다릅니다. 가격이 겹친다고 해서 절대로 그 돈 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고 나는 이쪽 방향이다 하시면 미니밴 형태의 캠퍼로 가셔야 되고 난 좁은 거 싫어. 그냥 거주 공간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해준다 하면 모터홈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캠퍼 요 4인승 모델에 뭐 어떤 시설이 있냐면은 개수대 있어요. 개수대가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 55리터 그 다음에 수납함 뒤쪽에도 하나 있고요. 테이블은 여기 하나 그리고 트렁크 쪽에 트레이 방식으로 하나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은 요 밑에가 이게 쭉 다 수납 공간인데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은요. 이 체어라든지 뭐 짐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생활 용품이라든지 뭐 식자재 같은 거는 한 절반 정도만 이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버스 짐 놓는 것처럼 이런 공간이 좀 있는데 그 입구는 좀 좁은데 안에는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 패널 이것도 잘 되어 있는데 불만은 모니터 해상도가 좀 떨어져. 사이즈는 차 자체가 미니밴이니까 좀 더 커스텀을 하는 바람이 있긴 있는데, 이 정도면 패널,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그냥 외부에서 그냥 사용할 수는 있고, 또 스피커가 저쪽에 블루투스 스피커 전용으로 해가지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피커 음질도 꽤 괜찮아요. 그런데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게 불만이에요. 해상도 좀 높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비싼 8,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풀옵션식 이렇게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그다음에 터치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정치 터치로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창문마다 커튼들이 다 돼 있어서 외부에서
쳐다보는 시선들도 다 방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운전석과 이 공간, 실내 공간 사이에 차단하는 차단 커튼이 없다. 그 차단막이 없다. 그러면은 일렬이나 앞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실제로 한번 마주쳤어요. 어떤 그 노신사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저도 이게 지금 키팅이 안 돼 있는데 서로 어색한 웃음을 그거 왜 보십니까 도대체. 보지 마세요. 부끄럽잖아요. 자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눈 마주치면 아이컨택 하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인데. 여기에 이제 팝업 텐트로 올라가는 입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썬루프 자리를 그렇게 입구로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에다가 무슨 레일을 만들어가지고 커튼 치기가 참 애매한데, 요거 아이디어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별도로 장치를 해가지고 커튼을 달기도 하겠습니다만, 순정 상태에서 깔끔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내 구성이나 마감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스웨이드 이렇게 해서 처리를 쭉 다 실내를 했고요. 뭐 나머지는 뭐 다 스타리아 캠퍼 그대로고, 뭐 시트 평탄화하실 때로 3열 시트가 저게 이제 평탄화하실 때 연장을 할 수 있는 용도고,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닌데, 저 3열 시트가 이렇게 등을 대고서 다리를 펴서 리클라이닝 상태에서 뭔가 책을 보거나 패드를 하기에 정말 좋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저거 굉장히 개꿀 편의 장치예요. 실제로 캠핑 시에서 차에서 뭔가 편안한 장치를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런.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나 수납함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한 3박 4일, 4박 5일 요 정도 일정으로 해서 필요한 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치들, 요게 사실은 냉장고가 냉동실하고 같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도 아니고 55L로서 아주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물론 뭐 3박 4일, 4박 5일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또 개수대도 청수 탱크, 우수 탱크 다 있기 때문에 양치질하고 간단하게 그릇 정도 이렇게 좀 씻고 하는 정도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장박을 하면서 극도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옵션은 아니니까 난 이런 거 없어도 돼 라고 하신다면야 캠퍼 11로 가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실내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평탄화 시켜보면 전체 이 폭을 침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들도 아주 넉넉하게 취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되게 신기하게 봐요. 이렇게 보면서 와, 이 스타리아가 내부가 이러네. 그리고 이게 순정 브랜드에서, 물론 현대에서 이걸 다 개발해 장착한 건 아니지만 현대에서 품질 검수를 하고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랜드 밸류를 생각 안 할 수 없어서 각 부분의 마감 그리고 또 소재 사용을 상당히 신중하게 잘했습니다. 이 테이블만 해도 여기 천재질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오염에 약할 것 같았었는데, 나름 평면 코팅을 잘 했는지 저희 아이가 음식을 먹다가 많이 흘렸는데도 닦고 나니까 얼룩이 거의 남질 않아요. 이게 상당히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이게 생각보다 고정이 잘 돼요. 지금 커피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흔들어서 크게 불안감이 없습니다. 이 테이블을 펼쳐놓고 주행을 해도 크게 뭐 잡음이라든지 불안한 느낌이 없어요. 이게 접히고 펴지고 하는 방식이고, 하나 지지대로 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접히는 부분에 힌지가 3개예요. 3개가 단단히 잡아져서 그런지 고정감이 굉장히 좋고요. 테이블 마감도 꽤 괜찮아요. 넓이도 넓고요. 그래서 이 정도 미니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로는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성비로 놓고 보면은 8,100만원 풀옵션 기준으로 8,200? 그 사이인데 그다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8,100, 8,200?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전기차 하나 사고 그냥 소형 트레일러 하나 사면 그래도 낫지 않나? 뭐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모터홈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터홈하고 완벽하게 이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거 고려하지 않고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터홈도 괜찮고 이 미니 밴 스타일의 캠퍼도 괜찮은데, 둘중에 가격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모터홈을 가지고 캠핑을 가보니까 캠핑을 왔다라는 느낌이 실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잘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며칠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외부랑 차단이 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작은 숙박시설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주 미니멀한 숙박시설에 와 있어서 뭔가 내가 지금 특별한 장소에 와 있어서 여기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지라는 그런 교감이 조금 느껴지는 그 부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타리아 캠프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에 있던 또 팝업에 있던 좀 더 자연에서 나와서 내가 자연과 교감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특히 팝업 텐트에서 느껴지는 낭만은 텐트를 쳐서 그 텐트에서 머무르는 낭만과 비슷한데 더 안전하고 더 운치가 있습니다. 더 높은 공간에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이스타리아 캠퍼가 딱 취향에 맞고 환경에 맞는 분에게는 그 돈을 주고 구입을 해도 나름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사실 뭐 모터홈은 좀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는데 마땅히 탈 차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타고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거 대도시에서 어떻게 가져가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좁은 구간을 어떻게 빠져나갈 겁니까? 정말 어려운데 이스타리아 캠퍼는 뭐 4인승 모델이든 11인승 모델이든 마땅히 탈 차가 없어. 그럼 이거라도 타고 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일상적인 용도로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하면서 캠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캠퍼 11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상 영역을 그 차로 이용을 하시다가 캠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캠퍼 11이에요. 그게 더 가격 대비 가치가 높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유가 좀 있으셔가지고 일상적으로 이용할 차가 딱 있고 요거를 이제 캠핑 용도로 이용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여가용으로 전용으로 이용을 하겠다. 그리고 딱 4인 가족이야. 우리가 어린 자녀 둘이 있고 엄마 아빠 있어.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만 딱 모여가지고 같이 이동하려면 이렇게 편안하고 오붓하고 또 캠핑이제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미니밴 형태의 팝업 공간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캠퍼라면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적합한데 그럼 이런 분들에게 강추냐? 비용 계산과 실제로 이걸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